저는 세 번에 이르는 이 청문회 보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청문회 많이 하냐 여당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시고 지금 쭉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께 알려야 할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영방송 이사 선임권이 왜 전 국민적인 문제점으로 인식이 돼야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 8월 14일에 저는 이진숙 당시 증인으로 나오셨죠. 이진숙 증인에게 광복절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문득 장관 그 고위직이면 몇 회 정도는 그래도 알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몇 회 광복절이냐고. 그런데 이진숙 증인이 갑자기 광복절, 건국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황당한 대답을 했습니다. 건국절이라뇨?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초등학생에게 하는 질문 같아서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초라한 답변을 했습니다. 본인도 아마 아차 싶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리더로 있을 때 어떻게 공영방송이 망가지는지 이미 광복절 하루 충분히 확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이윤기 의원님께서 아까 KBS 사태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박민 사장 하에서 KBS 나비 부인 틀고 하필이면 광복절에 틀고 이승만 찬양 다큐멘터리 하필이면 광복절에 틀고 태극기는 거꾸로 보이게 하고 이 모든 게 단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것도 광복절 하루에. 이진숙 증인이 차마 광복절을 광복절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제79회 광복절 하루에 벌어졌습니다. 저는 광복절 당일 도쿄에 갔습니다. 군함도와 사도강산의 강제노동 현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일본을 보았고요. 그걸 오히려 눈 감아주는 한국 정부 모습 보고 왔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이 정권의 작품이고 그러한 날 KBS는 도저히 공영방송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오신 방통위 직원분들 아마 좀 지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오늘 답변을 그래도 안 하신 신영규 대변인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날 KBS 광복절날 KBS 하는 거 보면서 부끄럽지 않으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한 국민으로서 부끄럽지 않으셨나요? 개인적인 의견은 있더라도 공직자가 개인적인 그런 부분에 의견은 대해서 무엇일까요?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역사관 가진 기관장 옹호하는 거 쉽지 않죠. 얼마나 어렵고 부끄러운 일인지. 돌아봤을 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얼마나 역사에 죄 짓는 일인지 인지한 채 오늘 청문회에 임하셔야 한다. 증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보고 들은 거 그대로 대답하시고 지어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거 그대로 대답을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꾸 다른 증인분들이 회피를 하고 계셔서요. 질문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민수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서, 이 확인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결격사유 조회 회신 민주당에서도 못 받으셨고 국민의힘에서도 못 받으셨고 조국혁신당에서도 못 받으신 걸로 압니다. 그럼 이렇게 바꿔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조성훈 대표님. 예. 지원자들 중에서 몇 명이나 저 누구라고 말 안 했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 아니에요. 그냥 통계입니다. 몇 명 지원했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83명 중에서 몇 명이나 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을까요? 83명 중에요. 네. 당적조회 결과 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특별히 그 부분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획조정관이 좀 더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보시겠어요? 예, 결격 사유 예.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예. 그 확인을 어떻게 하셨나요? 조회 회신도 못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결격 사유 확인서를 스스로 이렇게 작성하는 걸 통해서
그럼 결격 사유 확인서는 본인이 그냥 여기 보면은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아니요 체크한 거 그냥 믿고 하신 거. 네, 네요. 그렇습니다. 네. 기피 신청 각하도 셀프로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셀프로 하는 건 다 믿으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는데 뭘 가지고 심사를 하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게 셀프로 낸 것만 확인도 안 하는 그런 결과 얼마나 잘 됐나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4일 청문회에서 이진숙 위원장은 30년 MBC에서 근무한 방송 경력 덕분에 이사 지원자들 거의 대부분을 알고 있어서 심의하기에 용이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허엽 부위원장 같은 분을 어떻게 이사로 임명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가서요. 이분은 2017년 동아일보에서 상무 재직할 당시에 부하 직원이 견디다 못해서 자살 시도까지 하게 만들었던 분이고요. 이 사건으로 3개월 정직 징계 받은 분이에요. 이런 사람을 이사에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번 이사 임명 과정이 얼마나 엉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예제입니다. 이분 한 분은. 지금 이진숙, 김태규 두 2인 체제에서 이러한 이사 선임, 만약 알면서도 방송장악 위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 임명한 것이라면 앞으로 MBC에서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에서는 이 내용 혹시 파악하셨나요? 아까 그 말씀하신 예. 그 부분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은 건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이거 그냥 검색만 해도 나와요. 국민 의견 수렴에서도 이 지원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나요? 그걸 수렴 의견은 혹시 다 보기는 하셨나요? 아니 그거는 뭐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은 그럼 다 위원님들 올리기 전에는 그럼 사무처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대로 다 올리시는 건가 봐요. 만약에 이번 이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로 확인이 된다면 제 역할 다하지 못한 이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게 한 사무처장님 비롯해서 이사 임명 관련 업무를 담당한 방통위 사무처 직원들 모두 징계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엉터리 심사위원들이 엉터리 이사 임명했기 때문에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은 무효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야당 추천 이제 진행이 된다면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통위원 임명되고 심사위원 제대로 구성하고 그 후에 한 명 제대로 꼼꼼하게 심사해서 확인하면서 셀프로 이거 그냥 예 아니요 그냥 적어서 낸 걸로만 하지 마시고 제대로 심사해서 제대로 된 이사들 다시 임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